716번입니다. 자,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요렇게로 저항을 합치기로 했고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요렇게로 합치기로 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얘랑 얘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먼저 병렬 연결로 더하면요. 자, 저 두 개 더한 것을 R이라고 하면 그 R은 이렇게 씁시다. R1이라고 할게요. 요거에 병렬 연결한 R1을 찾고 싶으면 R 플러스 1분의 1 역수들끼리 더하라 그랬죠? 2R분의 1 이렇게 더해서 R1을 찾겠다 이거예요. 자, 요거 통분해서 더하기 해야 되죠? 2R하고 R 플러스 1을 곱한 걸로 통분하면 분자가 2R에다가 여긴 R 플러스 1이 올라가고 둘이 더하죠? 자, 2R R 플러스 1 곱한 거 분의 3R 플러스 1 요게 바로 우리가 병렬 연결한 저항 R1이 되겠어요. R1분의 1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R1을 찾고 싶으면 요거의 역수를 구하면 되죠. 역수는 3R 플러스 1분의 2R R 플러스 1의 곱. 여기 이제 R1이 이제 요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R1과 요 R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직렬 연결은 그냥 두 개를 더해서 표현하기로 했죠. 그래서 최종적인 내가 찾는 저항은 R1 3R 플러스 1분의 2R 저거 전개해서 쓸게요. 2R 제곱 플러스 2R 요거 하고 얘는 R이죠. R하고 이렇게 더한 것이 얼마냐가 바로 전체 저항의 크기겠죠. 자, 그럼 분모가 3R 플러스 1이니까 요걸로 통분을 해서 더해야 되겠죠. 자, 앞에 거는 2R 제곱 플러스 2R이고요. 뒤에 거 R은 분모를 이걸로 통분하기 위해서 3R 제곱 플러스 R 요렇게 분자로 올라가겠죠. 더하면 3R 플러스 1분의 5R 제곱 플러스 3R 이렇게 돼서 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717번입니다. 요 유리식의 값이 항상 일정하고 식의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을 때. 자, 그러면은 항상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 일정한 숫자를 하나 정해놓고 한번 보도록 하죠. 요 값, 요 계산 요 값이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그걸 K라고 할게요. 그리고 K가 이제 상수인 거예요. 일정한 어떤 상수다. 1, 2 뭐 이런 거다 이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플러스 a가 뭐랑 같아야 되냐면요. 요거를 오른쪽에 넘겨서 곱해주면 3kx 바로 분배할게요. bky 플러스 2k 네. 요렇게 두 개가 서로 같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 왼쪽에서 지금 계산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했잖아요. 동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오른쪽에 있는 요 x항이랑 어때야 되겠어요? 같아야 되겠죠. xy의 관계식이 혹시 있다면 그것을 뭐 문자로 소거해서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얘네들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k가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게 나오게 돼요. 자, k가 마이너스 3분의 4면요. y의 개수가 6이고 요 오른쪽에 y의 개수는 마이너스 bk인데요. k가 마이너스 3분의 4잖아요. 그러면 3분의 4b 이렇게 돼서 여기서 b는 4분의 3을 왼쪽에다 곱하면 되죠. 2분의 9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a는 요 왼쪽에서의 상수항이죠. 그게 오른쪽에서의 상수항과 똑같아야 되는데 2k죠. 2k니까 2 곱하기 k가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8 네, A는 마이너스 3분의 8이 돼요. 그래서 둘이 더하라 그랬죠? 2분의 9와 마이너스 3분의 8 6분의 27과 6분의 마이너스 16 6분의 11 답은 6분의 11이죠? 718번입니다. 자, fx가 1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fn이 마이너스 1은 아니다. 이걸 준 이유는요. 여기에 분모들이 다 1 더하기 f 얼마잖아요. 요게 다 0은 아니다라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 저 조건을 준 거고요. 여기 보니까 fn과 f101-n의 두 값을 곱하면 1이다. n의 함수값하고 101-n의 함수값을 곱하면 1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n하고 101-n은 더했을 때 항상 101인 숫자 두 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네요. f1과 f100 이 두 개가 뭔가 이 규칙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있고요. f2와 또 뭐가 있는 거죠? f99 이 전께 요거일 거잖아요. 생략된 부분에 요 f2와 요 f99가 요런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n이 2일 때죠 이건. 아, 그래서 저 바깥 것끼리 이렇게 하나씩 연결을 지어서 뭔가 계산이 된다는 거니까 자 맞춰서 해보면은 자 1 플러스 f1분의 1 요거랑요 1 플러스 f100분의 1
양쪽 끝에 있는 것끼리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분모를 통분하면 1 더하기 F1 더하기 F100 더하기 F1 곱하기 F100. 분모는 항 2개짜리를 곱하기 때문에 4개가 전개가 될 거고요. 분자는 1하고 1하고 더해서 2 F1 더하기 F100. 네, 이렇게 될 텐데요. 요 둘의 곱하기를 뭐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죠? 1로 바꿀 수 있대요. 아, 너 1이구나. 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1이잖아요. 그럼 분모가 2에 F1, F100으로 바뀌는 거고요. 더한 거. 분자도 2에 F1, F100이라는 거예요. 분모 분자 같으니까 얼마? 1. 아, 요렇게 2개 더한 게 항상 1이다 나오는 거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진짜 다 1인지. 자, 중간점으로 해볼까요? F21. 1 더하기 F21분의 1 요거 하고요. 자, 더해서 100일인 숫자 1 더하기 F8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왼쪽에서 21번째, 오른쪽에서 21번째 숫자가 바로 얘네들이겠죠? 자, 이걸 더하라 그러면 1 더하기 F21 더하기 F80 더하기 F21 곱하기 F80인데 그것은 1. 이 규칙에서 1. 분자는 1하고 1하고 더하니까 2 더하기 F21 더하기 F8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때요? 분모 분자가 똑같아서 1이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2개씩 더하기를 해주면 그것들은 다 뭐가 된다? 1이 된다. 그럼 여기에 총 몇 개의 더하기가 있죠? 1부터 100까지니까 50개 2개씩 묶으면 50묶음 있겠죠? 2묶음씩 묶어서 계산 결과가 1인데 그런 게 50번 나오죠? 답이 그래서 5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19번. 자, ABC는 양수, ABCD는 양수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걸 만족한다 그랬죠. 요거를 비례식 관점으로 좀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특히 기억에서 이제 비례식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자, 이항을 좀 시켜줘서 비례식을 만들어 보면요. 자, 마이너스 BC 넘어가면 이렇게 되고 요 기억의 모양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A로 나누고 C로 나누고 AC로 동시에 나누면 C분의 D가 나오고요. 좌변은 오른쪽은 A분의 B가 나오죠. 그래서 기억은 일단 맞게 됩니다. 기억이 맞았을 때 이제 니은 디귿을 기억에서 알아낸 비례식으로서 뭔가 해볼 건데요. 자, C분의 D와 A분의 B가 같기 때문에 그 값을 이제 K로 같다라고 한번 표현을 하면 D는 CK라고, 즉 D를 C로서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B도 AK라고 해서 B를 AK,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요 좌변 있죠. 좌변에 있는 것을 요 D와 B를 C와 A로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자, A 곱하기 B, B 자리에는 AK를 집어넣으니까 A제곱 K. 자, CD 곱해야 되죠? C는 그대로 쓰고 D는 CK니까 C제곱 K. 이렇게 될 거예요. 분모가 좌변의 분모. 분자는 A제곱 플러스 C제곱 그대로 쓰죠. 근데 요거 이렇게 요 분모를 K로 묶으면 A제곱 플러스 C제곱 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뭐가 나와요? 좌변이 K분의 1이라는 게 나오고요. 좌변은. 우변은 A에다가 D, CK로 바꾸기로 했죠? A 곱하기 D는 이거고요. B는 AK로 고치고 거기다 C를 곱하니까 ACK예요. 여기도. 그거 분의 EAC라고 했어요. 자, 그럼 분모는 두 개 같은 거 더하니까 EACK죠? 그거 분의 EAC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약분해서 K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좌변과 우변의 결과가 K분의 1로 같죠? 그래서 니은도 맞다라고 할 수 있어요. 디귿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되겠죠. 3차니까 이번엔 3차로 이제 풀면 되겠는데 자, 좌변에 A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은 그대로 쓰고요. B제곱은 뭘로 고치기로 했죠? AK로 고치기 했으니까 A세제곱 K세제곱. D는 CK로 고치기로 했으니까 C세제곱 K세제곱 이렇게 되면 아까 좌변 했던 것도 마찬가지였는데 K세제곱으로 묶었을 때 A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을 A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으로 나눠라 이거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좌변은 K세제곱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변 한번 해볼게요. 우변은 A 플러스 C의 세제곱. 요거는 뭐 A랑 C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요. B랑 D를 바꿀 수 있었죠? B는 AK로, D는 CK로. 요렇게 세제곱이잖아요. 지금 우변은. 자,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약분의 과정을 해서 간단히 바꿀 거니까 자, 분모는 A 플러스 C의 세제곱 쓰고요. 여기 K 있잖아요. K를 바깥으로 끄집어낸다고 치면 K 세제곱을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죠? 그때 안에는 A 플러스 C의 세제곱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니까 우변은 K세제곱이 나오네요. 좌변도 K세제곱이었죠. 그래서 디귿도 맞게 됩니다. 720번입니다. 자, 선생님이 그림을 좀 미리 그려놨어요. fx는 x분의 10 플러스 1
빨간색으로 오른쪽에 그려놨고요. gx는 10-x분의 10 빼기 10인데 이 10-x분의 10 같은 건요. x의 개수를 1로 만드는 게 좋기 때문에 분모와 분자의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써줬어요. 자, 그럼 얘는 정근선이 x는 10, y는 마이너스 10. 그래서 이 파란색이 바로 gx가 될 거예요. 그때 문제에서 하라고 건 뭐냐면 x는 1 그리고 x는 9라는 두 직선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x는 1은 여기 있다고 치고요. x는 9는 이쯤에 있다고 치면은 여기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즉 이 넓이가 무엇이냐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봐서 알겠지만 저 뭐 오른쪽 여기랑 왼쪽 여기는 직선이기 때문에 넓이 구할 때 큰 문제가 없지만 저 fx 쪽에 둘러싸인 부분 그리고 gx 쪽에 둘러싸인 부분은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도형의 넓이 그대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도형으로 바꿔주죠. 여기 점 있죠. 이 점은 x가 1일 때 fx 요 왼쪽 식에다 넣어야 되죠. 1 집어넣으면 1,11이에요. 자, 그리고 요 점을 좀 찾아보면요. 얘는 x가 1일 때 y가 1이네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얘는 x가 1일 때 y가 뭔지 알고 싶으면 여기다 1 집어넣어야 되죠. 여기다 1. 네, 어디 집어넣으면 상관없어요. 계산하면 9분의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점 얘는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10이죠. 네, 이렇게 4개 찾았고요. 자, 여기도 몇 개 찾아봅시다. 요 점. 이 점은 x가 9일 때 fx의 값, 함수값. 여기에 9 집어넣은 함수값이죠. 9분의 10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9,1이겠죠. 자, 여기 x 9일 때 gx에다가 9 집어넣죠. 여기든 9 집어넣으면요 0 나오죠. 0. 아, 얘가 y축하고 만났어야 되다 보네요. 자, 그러면은 그림을 조금만 선생님이 수정을 할게요. 얘는 y축하고 만난다. 아까는 몰라서 이렇게 그랬지만 얘는 y축하고 만난다.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시면. 그래서 9,0을 지나는 거예요. 이 점은 9,0. 자, 그리고 여긴 당연히 9, 마이너스 10이겠죠. 자, 그럼 보세요. 요 길이 얼마죠? 요 길이 10이죠. 11에서 1까지. 그게 어디랑 똑같겠어요? 여기랑 똑같다가 나오겠죠? 네. 9,0에서 9,-10까지. 자, 그리고 여기. 요 길이는 9분의 10 플러스 1에서 1까지예요. y가 9분의 10 플러스 1에서 1까지. 그럼 길이가 9분의 10이죠? 요 길이가 9분의 10이에요. 자, 여기. 길이 알고 싶으면 여기서 여기 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0 없어지니까 길이가 얼마예요? 여기도 9분의 10이 나와요. 그렇다면 요 부분이 어디로 쏙 들어가겠다, 요쪽으로 쏙 들어가겠다, 맞다 보이죠? 정확히 조금 더 찾아야 될 것은 있지만 우리의 예측이 맞을 거다라는 좀 자신감은 있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완벽하게 문제를 풀어보자면 두 함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보고 올게요. 두 함수가 도대체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양을 맞출 수가 있다 이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개를 평행이동, 대칭이동 했을 때 이렇게 포개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건 사실 fx의 분자와 gx의 분자가 어떻기 때문에 개수가 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물론 gx를 이렇게 봤을 때 마이너스가 붙어 있긴 하지만 여기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건 이제 대칭이동으로 맞춰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둘이 모양이 똑같다. 이게 평행이동, 대칭이동의 관계일 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정확히. 자, 그러면은 식을 어떻게 바꾼 건지 정확히 한번 또 보면은, 자, fx식 있잖아요. fx식 x분의 10 플러스 1 요거를 가지고 gx로 바꾸려면 도대체 어떤 이동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맞춰볼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은 얘를 x축 대칭을 할 거예요.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죠? y의 부호가 바뀌죠? 즉 전체의 부호가 다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x분의 10 마이너스는 또 위로 올릴게요. 분자로. 자, x분의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치고요. 자, 이 그래프 gx 쪽으로 갈 거예요. gx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x 대신에 x-10을 집어넣을 거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9를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x축으로 10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9만큼 평행이동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둘이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으로 모양이 같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쏙 요 안에 정확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풀고 싶은 친구들은 얘를 이제 x축 대칭하고 옮겨보면은 요 그래프랑 딱 들어가게 나와요. 근데 어디가 이제 들어가냐면요. 사실은 요 왼쪽 있잖아요. 왼쪽. 지금 그 좌표를 여기다 구해서 선생님이 실제로 옮기진 않겠지만 그림을 여기 그래프 있죠. 요 그래프. 요 그래프를 x축 대칭하면 이렇게 돼요. 요쪽. 그쵸? 요쪽으로 가고 이거를 x축으로 9만큼 보내면 이쪽으로 쭉 오고요.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리고 y축으로 x축으로 10만큼 오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죠. 그리고 y축으로 9만큼 내려가면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색칠한 건 사실 여기서 여기 부분이죠. 그게 이제 이쪽으로 내려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모양이 같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요 정사각형 잠깐만요. 얘가 정사각형인가? 정사각형은 아니죠. 요 넓이죠, 요 넓이. 요 사각형 넓이가 이제 답이겠죠? 네, 요 넓이는 세로 y가 1인 것부터 y가 10인 것까지죠. 세로는 11. 가로는 x가 1부터 x가 9까지죠. 그럼 8 해서 88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721번입니다. fx는 x-6분의 a 플러스 b라고 했고요. 자, 요 두 번째 함수는 f의 x 플러스 a 플러스 2분의 a를 절대값 한대요. 자, 절대값 하면은 우리가 밑에 x축 밑에 부분을 위로 뒤집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떤 우리가 유리함수 저 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유리함수를 절대값 한 거니까 어떤 하나의 유리함수 그 상태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어때야 되는지 보죠. 자, 예를 들어서 유리함수가 점근선이 뭐 이쯤에 있다고 치죠. x점근선, y점근선이 한 이쯤에 있다고 치고. 그러면 요렇게 그려질 거잖아요. 만약에 그 분자의 상수가 양수라면. 자, 그랬을 때 뒤집어 버리면은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건 그대로 있고 여기를 꺾어서 이렇게 올려버리죠. 이건 그럼 y축 대칭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일단 첫 번째로 y축 대칭이려면 요 점근선이 y축에 있어야 돼요. 왜냐? 점근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잖아요. 근데 y축에 대해서 대칭일 수가 없겠죠. 요 점근선이 y축이 아니라면. 그래서 점근선은 y축이 일단 한번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걸 점근선으로 기준을 하고요. 만약에 요쯤 올라갔다고 치면 y점근선이 이만큼이라서 요렇게 된다고 치면 여기 이렇게 꺾이면은 이렇게도 대칭이 안 되겠죠. 그렇다는 건 결국에는 요 점근선도 뭐가 돼야 돼요? x축이 되어서 아예 요쪽의 아랫부분을 같이 접었을 때 요렇게 되고 좌우가 같겠죠.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점근선 자체가 x축과 y축이 되어야지만 요렇게 되는 그림을 절대값 했을 때 요렇게 되면서 양쪽이 y축의 대칭인 함수가 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요 함수 뭐 절대값 안을 봐도 되겠네요. 이제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는 점근선이 x는 0, y는 0인 거예요. y축과 x축은. 자, 그래서 원래 fx는 요거잖아요. 점근선이 x점근선은 뭐죠? 6이죠. x점근선은 6이죠. x는 6. y점근선은 y는 b.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이동을 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면 x자리에 x 플러스 a를 집어넣으라는 건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간 거니까 x점근선이 6 마이너스 a가 되었겠죠. 이 오른쪽 함수는. 그리고 y점근선은 b에서 2분의 a만큼을 플러스 해준 게 바로 y점근선이겠죠. 근데 요것이 뭐가 돼야 되고 0이 되어야 되고 요것도 뭐가 돼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a를 찾으면 a는 6이 될 거고요. 여기 6 집어넣으면 b 플러스 3이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그래서 fx는 a와 b를 찾았기 때문에 x-6분의 6 빼기 3 이렇게 넣는 걸 알 수 있고요. fb라고 그랬어요. b는 마이너스 3이죠. f-3 여기 fb예요. 마이너스 9분의 6 빼기 3 마이너스 3분의 11 4번이 나오게 됩니다. 722번입니다. 자, 요 y는 x-2분의 3x-5. 자, 얘의 점근선을 알 수 있는 식으로 모양 바꿔보면요. 선생님은 좀 빨리 할게요.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x는 2, y는 3이 점근선이라는 거잖아요. x는 2, y는 3 이렇게 되고 요 분자의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자, 얘는 정근선을 기준으로 1, 4분면하고 3, 4분면에 그려져 있는데 y절편 정도만 좀 잘 찾아주면 y절편이 제가 2분의 5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분의 5면 조금만 내려가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런 그래프인데 요 2,3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저 오른쪽에서 이렇게 해서 2점에서 만나고 요점, 요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왼쪽에서는 왼쪽에서는 요점과 요점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거죠. 그랬을 때 요 네 점의 x 좌표를 각각 x1, x2, x3, x4라고 한대요. 자, 그럼 이 점의 x 좌표를 뭐 x1, 이 점의 x 좌표를 x2, 뭐 이 점의 x 좌표를 x3, 이 점의 x 좌표를 x4 이렇게 하면요. 그냥 작은 순서대로 붙일게요. 문제에선 그거 안 정해줬으니까. 자, 요 네 개를 더한 것은 얼마냐 물어봤죠. 자, 중요한 거 나왔어요. 2,3. x는 2와 y는 3. 즉, 두 점근선이 만나는 점. 이 점은 유리함수가 어떻게 되는 점이죠? 대칭이 되는 점이죠. 즉, 유리함수는 점대칭, 선대칭이 되는데 선 두 개가 있고 점 하나가 있죠? 그 점, 이 점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아, x3, 얼저고가 y3라고 할게요. 그때 y 값을 x3, y3는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일 거예요. 유리함수가. 근데 어디에 찍힌다? 얘를 대칭 이동시키면 어디에 찍히겠어요? 여기에 찍히겠죠. 이 x2가 바로 뭐겠어요? x3를 요 점에 대칭 이동한 점이 요게 나와야 되겠죠. 자, x4는 어떻게 써요? 이 2,3에 대칭 이동시키면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로 가야지만 되겠죠. 네,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선생님 그림이 조금 이게 길이가 안 같아 보이지만 그냥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를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거의 반대쪽 방향으로 거리가 같아야 되죠. 근데 요걸 대칭 이동한 함수는 아니 미안해요. 다시 요걸 대칭 이동한 점은 반드시 요 유리함수 위에 있겠죠. 요 함수 위에 있는데 이 길이랑 이 길이 또는 이 길이가 같죠. 왜 그러죠? 원의 반지름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얘랑 대칭이거나 얘가 얘랑 대칭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무조건. 근데 지금 그림을 그려봤을 때 이렇게가 대칭이겠죠. 똑같은 논리예요. x4, x 값이 x4인 이 점을 2,3에 대칭 이동하면 여기 아니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왜? 요 길이가 같으면서 반대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요 길이가 같으면서 반대쪽. 근데 요게 원의 반지름이잖아요. 유리함수 위에 있으면서 원의 반지름만큼의 거리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건 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x4는 x1이랑 이제 대칭이라고 볼 수 있겠죠. x3는 x2랑 대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x2와 x3의 중점이 2,3인 거니까 x2와 x3 더한 건 4겠죠? 얘를 2로 나눴을 때 2여야 되니까 x1과 x4를 더해도 얼마겠어요? 4겠죠? 얘네들도 더해서 2로 나눴을 때 중점의 x좌표 2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x1부터 x4까지 더한 것은 얼마다? 8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723번입니다. y는 x-4분의 3x-10 얘도 점근선 알 수 있는 식으로 좀 바꿔서 먼저 보면요. y는 x-4분의 2 플러스 3 아마 이렇게 바뀌겠죠. 이 그래프를 근데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대요. 그럼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x자리에 x-m을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3 뒤에 플러스 n 이게 바로 평행이동한 그래프겠죠. 근데 요 그래프가 y는 x-3의 대칭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유리함수가 선대칭 2개 있고 점대칭에 하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선대칭인 것은 어때야 되죠? 기울기가 무조건 얼마? 1하고 마이너스 1이고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의 교점, 즉 점대칭인 점을 지나야만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지금? 1. 오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칭인 직선이고요. 얘가 y절편이 마이너스 3으로 써 있잖아요. 근데 요 직선은 반드시 이 유리함수에 뭘 지나야 된다고요? 점근선의 교점, 즉 점 대칭인 그 점을 지나야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유리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다시 유리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점근선 이렇게 있으면 요 점 있죠? 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짜리? 1하고 마이너스 1짜리의 대칭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저 y는 x-3이라는 직선이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야 되죠. x점근선은 m 플러스 4, y점근선은 3 플러스 n이니까 둘이 만나는 점은 바로 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점근선 두 개가 만나는 점. 자, 요 두 개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 y는 x-3에 대입할 수가 있겠죠. 대입하면 m 플러스 4 빼기 3은 3 플러스 n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요거 이제 계산을 하면요. m 마이너스 n은 2. 요 정도까지 선생님이 쓸 수가 있겠어요. 네, 두 번째로 y축과 만나지 않을 때라고 했어요. 그럼 이 유리함수가 언제 y축하고 안 만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유리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점근선이 x는 0, y는 0인 걸로 한번 생각해 보죠.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려지거나 분자가 음수면, 자, 그럼 보세요. 이걸 x축으로 평행이동하든 y축으로 평행이동하든 해서 우리가 새로운 평행이동된 유리함수들을 보잖아요. 근데 y축하고 안 만날 수 있나요? 어떤 4분면을 안 지난다는 y절편의 값에 따라서 안 지나고 지나고가 결정되지만, 얘가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그려지면 y축하고 만나죠. 조금만 왼쪽으로 가면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죠. 즉 얘는 점근선이 지금 y축인 상태에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거나 플러스 1만큼, 어쨌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몇 칸을 움직이더라도 y축하고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y축과 만나지 않으려면 점근선이 모인 상태로 있어야 된다. y축인 상태로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점근선이 x축은 아니어도 돼요. 뭐 요 그래프가 x축으로 내려오는 건 괜찮아요.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두 칸 뭐 x축으로 내려온다고 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가 되고. 하지만 요 y축이 점근선으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요건 y축을 안 지난다 이거예요. 아, 그래서 점근선이 y축, 즉 요 x는 m 플러스 4, 요게 점근선이죠. 요게 뭐여야 한다? 0이어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m은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4고, 자, m 마이너스 4를 여기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n이 2니까 n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m하고 n 곱한 거 물어봤죠? m하고 n 곱하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6 곱하니까 24. 724번입니다. 자, 요 그래프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면 x 점근선이 4, y 점근선이 8이니까 x 점근선은 4, x는 4, y는 8. 8하고 4하고 비슷해 보이네요. 네,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러면은 k를 이제 한번 어떤 상태여야 되는지 볼 건데, 만약에 k가 양수라고 해봅시다. k가 양수. 그러면은 요렇게 그려지고, 여기는 이제 뭐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려지겠죠. 근데 k가 만약에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즉 사실은 y절편이 결정한다는 걸 알 거예요. y절편이 만약에 양수면 이렇게 지날 거고, 이러면 3, 4분면을 지나요, 안 지나요? 안 지나요. 근데 만약에 y절편이 음수인 상태로 이렇게 지난다면 y절 3, 4분면을 지나겠죠. 문제선 지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 k가 만약에 양수라면, 첫 번째 경우 지금 1하고 3에 그려지는 그 상황하죠. k가 만약에 양수라면 언제까지만 된다? y절편이 양수일 때까지만 된다. 또는 0인 것도 괜찮죠? 그래도 3, 4분면 안 지나니까. 자, y절편 x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k 플러스 8. 요게 y절편이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k가 3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과 요것 동시에 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k가 양수일 때는 32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 조건이 나오고요. 자, k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면요. k가 음수면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런 그래프는 무조건 요쪽 3, 4분면을 지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k가 음수인 건 어떻다? 가능하다. 그래서 요렇게 범위가 나오게 되겠죠. 요 첫 번째 유리함수, 요게 3, 4분면을 안 지나려면 여기다 정리할게요. k는 0보다 작으면 OK, 또는 0보다 크더라도 32보단 작거나 같아야 된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유리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는 k들이에요. 자, 그림을 치고 두 번째 다시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는
y는 x 플러스 5분의 k 마이너스 3. 자, 저것도 정근선을 좀 그려서 보자면요. 얘는 정근선이 x는 마이너스 5, y는 마이너스 3이니까 x는 마이너스 5,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리면 자, k의 값에 따라서 얘도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질 텐데, 자, 일단 첫 번째. 자, 모든 4분면을 지나야 되는데 k가 음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k가 음수면 여기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렇게 그려지죠. 정근선을 기준으로 2하고 4에 그려지죠. 그러면은 절대 요 1, 4분면을 지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 요 함수가 모든 4분면을 지나기 위해서, 즉 1, 4분면이 지금 안 지나는 모양이지만 1, 4분면을 지나기 위해서 이런 그래프면 안 된다는 거죠. 즉 k가 음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려면 k는 양수여야 되겠구나를 알게 되죠. k는 0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러면 0보다 크면 다 되냐? 아니에요. 0보다 크면 정근선을 기준으로 3 여기, 그리고 1이면은 여기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y절편이 음수면 이렇게 되면은 절대 1, 4분면을 안 지나고요. y절편이 0인 것도 1, 4분면을 안 지나요. 이런 거 안 돼요. 모든 4분면을 지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y절편이 양수로 이렇게 지나가는 요거 있잖아요. 요런 그래프는 얘가 1, 2, 4를 지나죠. 그리고 얘가 3을 지나죠. 그래서 모든 4분면을 지날 수 있어요. 즉, 요 상황은 y절편이 0보다 커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로 풀어야 되겠죠. y절편 x에 0 집어넣은 거 5분의 k-3, 요게 0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요 부등식 풀면요, k가 15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k가 0보다 클 때 k가 15보다 커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요 함수가 모든 4분면을 지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 k가 15보다 크다예요. 자, 우리는 이 조건과 이 조건 두 개가 동시에 되는 걸 찾아야 되죠.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겹치는 건 뭐예요? k가 15보다 크지만 어디까지? 3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정수, 이 안에 정수가 몇 개냐고 그랬어요? 16부터 32까지 몇 개냐고 그랬죠? 둘이 빼서 1 더하면 17, 17개가 나옵니다. 725번입니다. 자, fx가 무엇이냐? 절대값. 이 문제의 이제 포인트는 절대값이 있는 유리함수를 그려서 뭔가를 찾아보는 거겠죠. 자, 이 유리함수 우리가 알 수 있는 식으로 좀 바꿔주면요, 이렇게 모양이 바뀌게 되고요. 자, 절대값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림 많이 그려봤겠지만, 절대값이 없는 그냥 속에 있는 함수를 그린 다음에 y값이 음수인 부분을 양수로 뒤집으면 되죠. 자, 얘는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분자가 양수기 때문에, 자, 저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될 거야. 여기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근데 이걸 뭐 하라 그랬죠? 절대값을 하라 그랬어요. 절대값을 하라고 하는 순간 문제에서 물어본 fx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부분은 똑같고요. 원래 양수니까 음수인 부분은 어떻게 해라? 뒤로 뒤집어라.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아래에서 정근선이 마이너스 1인 거 있죠? 그거를 뒤집어서 1이 정근선이 여기 있다고 치면은 얘는 정근선이랑 닿으면 안 돼요. 이렇게 간다 이거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그래프도 위로 뒤집어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 빨간, 선생님이 여기다 그린 빨간 그래프가 fx의 그래프가 되게 돼요. 근데 요 상태에서 그리고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라고 했어요.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면 왼쪽을 보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오른쪽만 집중해서 봅시다. 요 그래프예요. 자, 이때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고요. FA와 FB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A와 B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A가 여기 있으면은 B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함수값 같은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A가 있으려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자, 여기쯤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가 y는 1이잖아요. 이거보단 y 값이 아래에 있는 데서 y가 똑같은 x 두 개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대략 여기를 a라고 하면 요게 바로 b의 정체가 되는 거죠. 기억, 맞는지 틀린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a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냐 물어보죠. 자, a의 위치 지금 잡으면서 뭔가를 좀 얻어냈는데, A는 요거보다는 어떠해야 되죠?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건 자명하죠. A가 이쪽에 있는 순간 B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요 값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요 값은 Y가 얼마가 되는 순간 1, 뒤집은 점근선이죠. Y가 1이 되는 순간. 자, Y가 1이 되려면 요 함수 x분의 2-x인데, 자, 요런 절대값 계산을 좀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요 빨간 함수, 처음에 있던 빨간 함수 있잖아요. 요 함수.
요 함수는 내가 뒤집은 건가요? 아니면 원래 함수 그대로인 건가요? 원래 함수 그대로인 거죠, 얘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값을 했을 때 원래 양수인 부분이니까 절대값을 그냥 풀어줘도 되죠. 그냥 요걸 만족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x 저쪽에 넘기면 2-x가 x 이렇게 나와요. 2x는 2, x는 뭐가 나오죠? 1. x1이 뭐예요? 요 점의 x좌표가 뭐다? 1이다. x가 1일 때 y가 1이다 이거예요. 아, 그래서 a가 1보다 크다 왜 줬는지 알겠죠? a는 1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그럼 2보다 작다면 왜 줬을 것 같아요? 2의 위치가 어디겠어요 아마? 요게 아닐까요? 여기. 2가 여기면은 a는 2보다 작은 데면 돼요. 예를 들어서 a가 여기여도 돼요. a가 여기면 b는 어때요? 더 가까워지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2가 맞는지만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x축하고 만나는 점이죠. 그러면 x축하고 만나는 점은 y가 0이다. 얘가 0이다 찾으면 되죠. 뭐 절대값이 0이다 해도 돼요. 자, 그럼 분자가 0이어야 되죠. 그래서 x는 2 맞네요. 아, a는 1하고 2 사이에 있다. 오케이. 기억 맞고요. 니은 fb는 0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보면 알겠지만 b는 요 오른쪽에서 잡히기 때문에 2보다 오른쪽에서 잡히기 때문에 얘는 0보다는 함수값이 커야 되고요. 올라갔으니까 2에서만 0이죠. 그리고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1이라는 접어 올린 점근선보다는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1보다는 당연히 작아요.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자, 디귿. 디귿에서 말하는 요게 뭔지를 좀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FA 더하기 FB가 저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FA와 FB는 어쨌든 A에서의 함수값이랑 B에서의 함수값이잖아요. 두 개 더한 거. 두 개 더한 건 저렇게 되냐 물어봤는데 자, FA는 X에 A를 집어넣었을 때 Y값이잖아요. X에 A를 집어넣으면 A분의 2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인데요. 지금 잘 보면 알겠지만 뭐 절대값 일단 쓸게요. 자, 그 다음에 FB는요. B분의 2-b의 절대값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a에서의 함수값은 원래 함수가 양수였기 때문에 뒤집은 게 아니고요. b의 함수값은 원래는 여기 찍혀요. 여기. 근데 그걸 뒤집어서 같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원래 양수기 때문에 나올 때 그냥 나오면 되고요. 얘는 뒤집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함수값이 원래 음수였다는 거죠. 그걸 뒤집은 거니까 얘의 y값은 어때야 되겠어요? 부호를 반대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걸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a분의 2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얘는 b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없어지죠. 그러고 얘네들을 더하게 하려고 통분을 하면 a b분의 2b 마이너스 2a가 나오고 이것을 2로 묶어주면 2의 b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게 되죠. 모양이.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726번은요. 0하고 2,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요 함수의 최대값이 1이다. 자, 저 그래프 그려서 0하고 2에서 자르면 되죠. 자, 정근선을 찾기 위해서 y는 x 플러스 1분의 여기가 플러스 2 밖으로 나가고요. 여기가 k 마이너스 2 아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정근선이 먼저 나오는데 x는 마이너스 1이 정근선이고요. y는 2가 정근선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0하고 2 사이에서 그림을 보라고 그러면 0하고 2 사이 선 아마 그래프가 요 k 값이 지금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k-2가 만약에 양수라면 첫 번째 k-2가 만약에 양수라면 그래프는 요렇게랑 요렇게 그려지잖아요. 분자가 양수니까. 근데 그걸 0부터 2까지만 보니까 k-2가 양수라면 0보다 크다면 여기서부터 x가 2인 순간 여기까지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그때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값이죠? 0일 때 값이죠? x의 0일 때 값. 자, 그럼 x의 0을 집어넣어 봅시다. 최대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x의 0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 k예요. 요 함수값이 x의 0 집어넣으세요. 그럼 1분의 k-2 플러스 2죠? 그러면 값이 k가 나온다 이거죠. 이게 얼마다? 1이다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k가 1이면 여기에 대입했을 때 요 식을 만족하지 않죠. 즉 요게 양수라 그랬더니 나오는 k는 요 범위를 만족하지 않는다. 즉 이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k-2가 뭐인 거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음수인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k-2가 음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여기 그려지고 여기 그려지는데요. 0부터 2까지 뭐라 그랬죠? 이것도? 아이고. 0부터 2까지 요렇게
그걸 0부터 2까지 보는 거니까 아마 0일 때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선생님도. 근데 2일 때 값은 최대여야 되겠죠. 얘가 이제 증가함수니까 2일 때가 최대겠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둘 중에 하나니까 이걸로 그냥 얘기를 하고 0부터 2까지니까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립시다. 이렇게 된다라고. 자, 그러면은 이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정보는 다 나왔어요. 이거는 증가함수니까 2일 때 값이 최대죠. 2일 때 값이지 1. 그래서 여기 x 2를 집어넣으면 되죠. 2 집어넣으면 3분의 4 플러스 k. 요게 최대값 1이다. 요거 찾으면 k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근데 요 마이너스 1은 여기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요 부등식을 만족해요. 즉 조건에 맞는 k는 요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k 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727번입니다. 자, x축과 y축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y는 1 절대값 x-1분의 1, 얘는 x-1분의 1을 그린 다음에 전체 절대값이랑 똑같죠? 그 얘기는 x-1분의 1을 그린 다음에 아랫부분을 위로 뒤집어라. 자, x-1분의 1은 점근선이 x는 1, y는 0이니까 x축이 점근선이고요. 원래는 요렇게랑 여기에 그려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아랫부분을 뒤집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절대값 x-1분의 1은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요 직선을 우린 그릴 건데요. 요 직선하고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요. 자, 그러면 보통 저렇게 직선에 미지수가 섞여 있을 때 저 미지수 k랑 관련 없이 지나는 점을 하나 구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k로 묶어주면 x-3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요 직선은 3,4를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4를 한 이쯤으로 잡아볼게요. 네. 자, 그러면 기울기가 0인 것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기울기가 0이라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얘는 몇 개에서 만나죠? 딱 두 개에서 만나죠. 근데 기울기가 이거보다 조금 커지잖아요. 기울기가 이거보다 조금 커지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몇 개나 만나냐면 하나, 둘 만나는데 저 끝에 가서 언제 있는가는 뭐 하겠어요? 만나겠죠. 왜? 직선은 이렇게 계속 왼쪽으로 갈수록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은 x축을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유리함수는 x축이 정근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나죠. 아, 3개네요. 이렇게 되니까. 그쵸? 이렇게 돼도 3개일 거예요. 언제 2개겠어요? 그러면 한 번 더 2개인 순간이 있는데 이 점을 지나면서 요 오른쪽 거랑은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만날 수밖에 없는데 왼쪽에 있는 유리함수랑 두 점에서 만나서 안 돼. 왼쪽이랑만 2개 만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왼쪽이랑 몇 개에서 만나는 순간이다? 하나에서 만나는 순간. 즉 접한 순간. 여기는 이렇게 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기울기가 더 커도 안 돼요. 더 크면 요거랑만 만나죠. 그래서 하나예요. 그래서 안 되고, 우리는 k가 0인 순간 됐었죠. 하얀색. 그리고 여기에 접하는 순간 요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음수면 안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음수면은 될지 안 될지 보면 이렇게 그려지죠. 기울기가 음수면. 네, 그럼 얘는 항상 몇 개에서 만나요? 이렇게 2개에서 만나거든요. 이쪽에서. 근데 저 오른쪽에서도 항상 한 번 만나요. 음수면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k가 0인 순간 x축에 평행할 때 하고요. k가 여기 유리함수가 직선에 접할 때 이 두 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k가 0 한 번 되고요. 두 번째는 직선이 유리함수에 뭐 할 때? 접할 때가 돼요. 자, 근데 아까도 했었는데 요 x분의 1 있잖아요. x분의 1의 절대값을 그린 거죠. x 마이너스 다시 요건 x-1의 절대값분의 1을 그리는 건데 원래는 x-1분의 1이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있었던 걸 뒤로 뒤집은 거죠. 위로.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요 그래프 왼쪽에 있는 요 그래프 있죠. 요 그래프는 식이 정확히 말하면 뭐인 거겠어요? x-1분의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왜? 음수인 것을 절대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수로 바꿔주기 때문에 얘 나올 때 절대값을 해결할 때 마이너스를 붙여주죠. 요거요. 요거랑 누구랑 접할 때 여기 있는 직선 kx 플러스 4 마이너스 3k 얘랑 접할 때 접하는 순간이라고 했으면 요게 근이 몇 개일 때? 하나일 때. 요 방정식의 근이 하나일 때죠. 자, 그러면은 x-1을 저기다가 곱해주죠. 네, 요 방정식 선생님이 좀 정리해서 써주면요.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kx 제곱 플러스 4로 묶어서 1-k의 x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4 플러스 3k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좌변에 있는 거 우변으로 넘어오면요.
kx제곱 플러스 4의 1-k의 x 마이너스 3으로 묶이거든요. 1-k 이렇게 묶여요. 는 0. 자, 그러면 얘가 근이 하나여야 되죠. 접할 때는. 그러면 판별식이 0이어야 되니까 짝수 판별식을 쓰면요. b-에 제곱하면 4의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빼기 ac 하면요. 플러스 3k의 1-k는 0. 자, 전개해서 풀면요.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4는 0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k는 1 나오고요. k는 4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그 1하고 4가 둘 다 되는지 정확히 한번 따져봐야 돼요. 잘못 나온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자, k가 1인 게 아마 기울기가 1짜리 요거겠죠. 우리가 찾는 요거. 기울기 1짜리 k가. 그럼 k는 4짜리 뭘까요? 기울기가 더 가파라진다는 거죠. 더 가파라져서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4짜리가 왜 나왔냐 도대체. 그러면 이걸 좀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구한 값에서 4짜리가 왜 나오냐면 내가 방정식을 풀 때 어떤 방정식을 풀었냐면요. 요거랑 요거랑 같다를 풀었죠. 그럼 사실 그림이 유리함수가 이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 그림은 요쪽도 있죠. 정근선이 x는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k가 4인 것은 요 부분이랑 접할 때인 거예요. 내가 두 개를 구한 거예요. 근데 왼쪽 그림만 필요했던 거니까 구한 것 중에서 왼쪽이랑 접하는 것만 이제 답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k는 1을. k는 4가 왜 나왔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한 방정식은 요거고 요 방정식은 요 함수와 요 함수가 만나는 점. 즉 요쪽만이 아니라 이쪽도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방정식을 풀게 될 때는. 근데 4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1. 그리고 아까 0이었죠? 그래서 0하고 1 두 개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k를 더하면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728번입니다. 자, y는 x분의 1이 있는데요. 두 점이 있어요. a는 정확히 점을 알고요. b는 점을 몰라요. x가 a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때 저 직선이 a, b를 지나는 직선을 그리죠. x축, y축 만나는 점을 pq라고 하고 b에서 수선의 발 x축에 내린 걸 b' 했을 때 저 삼각형 넓이 두 개 더한 것의 최소값.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더하는 거의 최소값. 뭔가 우리가 앞단원에서 배웠던 명제에서의 산술기하를 쓰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안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마 산술기하를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를. 그렇다면 일단 두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든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우린. 그러려면 이 직선의 정체를 구해야만 풀 수 있긴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직선은 A랑 B를 지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보면은 자, 기울기는 X끼리 뺀 거 A 플러스 1분의 Y끼리 뺀 거 A분의 1 플러스 1. 이게 바로 기울기가 되죠. 자, 식을 써놓고 정리할게요. 자,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요거라고 칩시다. 그래서 직선을 구하면요. 직선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Y는 자, A 플러스 1분의 A분의 1 플러스 A 이렇게 되죠. 요거 번분수 계산하면 이렇게 되니까 얼마죠? A분의 1. 기울기가 A분의 1이네요. A분의 1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요렇게 Y는 A분의 1 X 플러스 A분의 1 빼기 1 요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B라는 점은 A, A분의 1이니까 B-는 A, 0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자, Q를 알고 싶으면 요 직선의 Y절편 얼마죠? X는 0일 때 Y가 A분의 1 빼기 1. 자, P까지만 구하면은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완벽하게 구할 수 있어요. P는 X절편이죠. X절편을 구하고 싶으면 Y가 0일 때 X값이 뭐냐 이거죠. Y가 0이면 0은 A분의 1X 플러스 A분의 1 빼기 1. 여기서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분모에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양변에 A를 곱해서 선생님이 0은 X 플러스 1 빼기 A 이렇게 써도 되겠죠? X는 뭐가 돼요? A 마이너스 1이 되네요. P의 좌표가 X가 A 마이너스 1, Y는 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삼각형 넓이 두 개를 따로따로 구해볼게요. 뭘 S1이라고 했죠? POQ를 S1이라고 했죠. S1부터 먼저 구하면 S1은 요 넓이죠. 자, 그러면은 왜 지우개가 나오지? 잠깐만요. 요 x좌표, p의 x좌표가 사실 요 밑변이 되겠죠? 요걸 밑변으로 보면 그래서 a-1 s1은 곱하기 높이는 요거죠. 요거 q의 y좌표의 부호를 바꿔서 봐야 돼요. 얘가 음수니까 지금 q의 y좌표는 부호 바꾸면 1-a분의 1 곱하기 2분의 1까지
자, 그럼 얘는 2a분의 a-1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S1은. 자, S2 한번 구해볼게요. S2는 요만큼이 밑변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x좌표는 a-1, 여기에 x좌표는 a니까 빼면 밑변은 1이에요. 자, 높이는 b에서의 y좌표가 높이겠죠? 여긴 양수니까 그대로 쓰면 돼요. a분의 1 곱하기 2분의 1까지. 그래서 S2는 2a분의 1이네요. 네, 자, 둘을 더해볼게요. S1 더하기 S2는 식이 어떻게 될 거냐? 2a분의 저 분자를 전개하면요.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a분의 분모를 다 떨어뜨려서 쓰면요. 이렇게 떨어뜨려서 쓸 수 있고요. 얘는 2분의 a 빼기 1 더하기 a분의 1 이렇게 돼요. 문자 a라는 게 소거될 수 있어요. 둘의 곱하기를 하면. 여기서 이제 뭘 써야 된다? 산술계를 써야 되겠다. 2분의 a와 a분의 1을 더한 건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2 루트 둘이 곱한 거. 이렇게 되죠. 뒤에 빼기 1. 요 마이너스 1은 그대로 오면 돼요. 부등호는 산술계 때문에 만들어진 거니까. 자, 그러면 요 값이 얼마냐? 루트 2 마이너스 1이죠. S1 더하기 S2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루트 2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S1 더하기 S2의 최소값은 루트 2 마이너스 1,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729번입니다. 자, x정근선이 1, y정근선이 3이고 지금 그림을 봤을 때 k는 양수해야 되겠죠? k 범위는 0하고 3 사이라고도 좋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말하는 건 x축 교점 A, y축 교점 B 이렇게 잡았고요. 자, B가 요 점근선의 교점의 대칭. 문제에서는 B를 지나는 직선이 이 그래프랑 만나는 점 중에서 B가 아닌 점을 피했지만 요 단원에서 많이 배웠던 걸 생각하면은 B라는 점은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 유리함수 위에 있어야 되죠. 요 점의 대칭이기 때문에. P는 그러니까 B가 저 점근선의 교점 1,3의 대칭인 점일 거예요. P는. 자, 그리고 P를 X축에 수선해발 내는 걸 Q라고 했을 때 보기에 있는 것을 고르라 그랬어요. 자, K가 1일 때 P의 좌표는 2,4다 그랬어요. K가 1일 때. 자, K가 1이면은 요 Y축하고의 교점 B를 먼저 찾으면요. B는 X가 0일 때 Y는 2예요. B는 0,2예요. 자, 근데 이 B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3의 대칭인 점이 바로 P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X1 커지고 Y1 커지죠. 그럼 Y도 어떻게 되는데요? X도 1 커지고 Y도 1 커지면 되죠. P까지도. 그러면 P는 2,4. 네, 그래서 기억이 맞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니은 K가 0하고 3 사이 문제에서 줬단 말이죠. 거기에서 AB의 직선의 기울기하고 AP의 직선의 기울기에 합이 0이래요. 기울기 합이 0이다. 곱이 뭐다는 좀 많이 해봤는데 합이 0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AB 직선은 지금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그리고 AP는 요거죠. 둘이 더하면 0이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실제로 A랑 B랑 P를 좀 구해서 한번 기울기를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A점은요. X절편이죠. 이제 K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이제 K가 있는 상태로 구해야 돼요. A점은 X절편이기 때문에 Y가 0일 때 X값 찾으면 되죠. Y가 0이라고 치면 0은 X-1분의 K 플러스 3. 3 저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은 k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x를 구하면요. 3분의 3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3분의 3 마이너스 k. 자, 두 번째 b라는 점을 좀 구해 볼 거예요. b는 y절편이죠. y절편은 쉬워요. y절편은 x의 0 집어넣었을 때 y값이 뭐냐? 마이너스 k 플러스 3 이거죠. 자, 그리고 p라는 점 찾을 건데요. p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b점이 1,3의 대칭인 점을 p로 찾는 거죠. 자, 그러면 x좌표는 2여야만 해요. 왜 그러죠? 여기 x값이 0이면 x값이 1이니까 여기 x값은 2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y값이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잖아요. 그거는 3에서 k만큼 내려갔다 이거거든요. 그럼 p점은 어떻게 써요? 3에서 k만큼 올라갔겠죠. 3 플러스 k예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 니은에서 말하는 기울기 두 개를 구해볼게요. AB의 기울기 x 증가량 3분의 3 마이너스 k분의 y 증가량 k 마이너스 k 플러스 3을 3 마이너스 k라고 써도 되죠?
부호가 근데 반대죠. 분모 1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다. 얘는 기울기가 얼마죠?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AP, A랑 P 사이의 기울기, 얘네 둘 기울기 x끼리 빼면요, 여기서 여기 뺄게요. x끼리 빼면은 3분의 2가 3분의 6이잖아요. 3분의 6을 빼면 이렇게 나와요. x 증가량분의 y끼리 빼면 y 증가량 나오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얘도 분모 1 있다고 치면은 번분수 계산하면 이건 3이에요.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3, 얘는 3. k가 없이 나오죠. 더하면 0 맞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자, 디귿 보면 저 사각형의 넓이가 자연수일 때 B와 BP의 기울기는 0하고 1 사이 값이다. 저 사각형, 문제에서 말하는 사각형 PBAQ 어딘지 좀 보죠. PBAQ 요 사각형 넓이가 자연수다 이거예요. 요 사다리꼴 넓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요 OAB 삼각형 넓이를 빼면 되겠죠. 점의 좌표를 아까 구해놨기 때문에 넓이 구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사다리꼴 넓이부터 구할게요.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나누기죠. 자, OB는 B의 Y좌표. 선생님이 아까 좌표 구한 것 좀 볼게요. B의 Y좌표가 마이너스 K 플러스 3. 그리고 PQ 길이는 P의 Y좌표죠. 3 플러스 K예요. 아랫변 더하기 윗변. 사다리꼴 넓이 곱하기 높이는 요 5Q인데 5Q는 P의 X좌표랑 똑같죠? P의 X좌표 2 곱하기 2분의 1. 요게 사다리꼴 넓이에요. 계산하면 6이 나오네요. 아, 사다리꼴 넓이 6 빼기. 자, OAB 삼각형 넓이 구할 거예요. 그러면 A의 X좌표와 B의 Y좌표가 각각 밑변과 높이가 되겠죠. A의 X좌표 3분의 3 마이너스 K 곱하기 B의 Y좌표 요거 3 마이너스 K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넓이가 삼각형. 자, 얘는 6 마이너스 6분의 3 마이너스 K의 제곱이 돼요. 자, 요게 뭐다? 자연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요게 자연수가 되려면 당연히 6분의 3 마이너스 K의 제곱이 있죠. 삼각형 넓이 OAB. 요게 자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거나 5인 것을 찾으면 될 거예요. 600이 이게 자연수려면. 근데 하나 좀 범위를 줄여나갈 수 있는 게요. 요 OAB 삼각형 있잖아요. 요거 넓이는 뭐보다 작냐면요. 요 삼각형 넓이보다 작거든요. 근데 요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3이에요. 밑변 1, 높이가 3이라. 그러면 얘 후보는 뭐밖에 없다? 요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사실 넓이가 될 수 있는 건 1밖에 없는 거야. 2분의 3보다 작으니까. 아, 그래서 우리는 요런 상태를 찾으면 된다 이거예요. 요게 뭐인 순간? 1인 순간. 3-K의 제곱이 얼마인 순간? 6인 순간. 3-K의 제곱이 6이려면 3-K는 루트 6 또는 3-K가 마이너스 루트 6이 되죠. 그러면 K 입장으로 얘기하면요. K는 3 루트 6 또는 K가 3 플러스 루트 6. 둘 중에 하나란 소리인데 0하고 1 사이의 값이다. 기울기가. 그러면 직선 BP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직선 BP의 기울기는 아까 B랑 P점을 구했거든요. 이렇게 있죠. 자, 근데 P점의 X좌표가 크니까 P에서 B를 빼는 걸로 변화율을 구해볼게요. P의 X좌표 빼기 B의 X좌표는 2분의 P의 Y좌표, Q의 Y좌표 빼면 3, 3 빼면 없어지고요. K에서 마이너스 K 빼니까 2K. 아, 기울기가 얼마예요? K. K네요. BP의 기울기는 K예요. 그러면 K가 지금 3 루트 6이랑 3 플러스 루트 6 두 개가 나왔는데 문제에서 K는 0하고 3 사이. 아, 요건 안 된대요. K는 뭐 만든다? 3 루트 6이 된다는 거고 요건 0. 얼마라는 거 알겠죠? 왜? 루트 6이 2하고 3 사이에 있는 숫자죠. 그래서 K는 0. 얼마다. 즉 0하고 1 사이의 값이다. 730번입니다. 자, fx가 저렇게 유리함수가 있을 때 f.fx가 x다. 요거 우리 역함수에서 뭘 배웠냐면요. 요걸 배웠어요. 자, f와 g를 합성했을 때 x. g가 x가 g를 타고 그 값이 f를 타고 갔을 때 x라는 것은 g가 뭐여야만 한다? f 인버스 x여야만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등식을 만족한다는 건 결국엔 무슨 말이냐? fx가 사실은 뭐다? f 인버스 x와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자, 보기 있는 걸 하나씩 좀 볼게요. 기억. ab 곱한 게 마이너스 6이 아니다라고 그랬거든요. 왜 아니어야 되는지 한번 보죠.
AB 곱한 게 만약에 마이너스 6이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이런 걸 기루법이라고 하죠. 요걸 마이너스 6이라고 해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이거예요.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6이면 자 A든 B든 한 문자로 바꿀 수 있으니까 B를 A를 바꿔볼까요? A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B분의 6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fx식 준 거 있죠? 여기에 x에 저걸 대입해 볼게요. x 마이너스 b분의 마이너스 b분의 6 x 플러스 6이잖아요. 분모 x 마이너스 6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b분의 6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b 이렇게 묶이죠. 아 그러면 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b 이렇게 약분이 되면은 마이너스 b분의 6 즉 요 fx가 뭐가 되죠? 하나의 상수함수가 되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fx는 상수함수가 되는데 상수함수면 이 등식을 만족하지 않겠죠? 그렇죠? x에 뭘 집어넣어도 이 값이 일정하잖아요. 상수함수라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기억은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그랬더니 a, b 곱한 게 마이너스 6이라고 그랬더니 fx가 상수함수가 돼서 문제점이 생겼죠. 자, 니은 a랑 마이너스 b랑 같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fx와 f 역함수 x가 같아야 됐었기 때문에 요걸 한번 써보자면요. 자, fx는 x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6이고요. f 인버스 x를 우리가 유리함수에선 요거와 요거의 그 위치 바꾸고 부호 반대로 바꿀 수 있죠. 그랬을 때 플러스 bx 플러스 6 이렇게 되면은 요 둘이 같다라는 방정식을 푼다는 거죠. 요건 a랑 b랑 어때야 되는 상황이죠? 같아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니은은 둘이 부호가 반대라 그랬네요. 틀렸어요. 자, fx 그래프는 1, 2, 3, 4를 모두 지난다 라고 했어요. fx는 1, 2, 3, 4를 모두 지난다. 자, 그러면 얘의 점근선이나 이런 걸 좀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a랑 b랑 같아야 된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 fx식을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x-b분의 bx 플러스 6이라고 할게요. a로 바꿔도 돼요. b를. 자, x-b분의 얘는 이제 요 계산은 좀 빨리 해도 되죠. 6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거 같네요. 6 플러스 b제곱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정근선이 x는 b. b가 양수라고 쳐볼게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직 내가 하진 않았지만 b를 양수라고 쳐보면 y 정근선도 양수. 그리고 요 분자는 항상 양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1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x절편만 한번 구해주면 지금 b가 양수일 때로 선생님이 처음에 찾은 거죠. b가 양수일 때. 자, y축하고 만나는 y절편 좀 구해볼게요. x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분의 6이에요. y절편. 그러면은 그래프가 요게 아니네요. y절편이 그래서 중요하죠. 얘가 몇 사분면 지났는지를 좀 알려주니까. 그리고 얘가 몇 사분면 지났는지 찾으래잖아요. 그쵸? y절편이 음수예요. 그러면 요렇게 지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선 1, 여기서 2, 3, 4를 지나죠. 오케이, 너 1, 2, 3, 4 다 지나는구나를 알았는데 이건 선생님이 b가 양수라서 정근선이 둘 다 양수일 때를 한 거죠. 자, 그러면 b가 음수였다면 정근선은 둘 다 음수잖아요. 그때도 되는지를 해봐야 돼요. b가 음수일 때도 되는지. 그러면 정근선 이렇게, 정근선 이렇게 되고 이때는 이렇게 그려지는 건 자명하고 요 오른쪽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봐야 되는데 b가 0보다 작을 때는요. y절편은 요거였잖아요. 근데 이때 이거의 부호는 양수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3을 지나고 여기서 2, 1, 4를 지나죠. b가 양수라고 해서 그림이 이렇게 그릴 때도 모든 3분면 다 지나고요. b가 음수라고 해서 이렇게 그릴 때도 모든 3분면 다 지나요. 그래서 디귿은 맞다가 나오게 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731번입니다. 자, 유리함수 fx가 이렇게 남아 있을 때 요거 등식을 만족하는 2가 아닌 모든 실수 2일 때는 안 되나 봐요. 2가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요게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요게 성립하는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자면 자, fx의 인버스 x, f 인버스 x는 우리가 공식이 있죠? 유리함수 있을 때 x-2분의 ax 플러스 b 요게 이제 역함수일 텐데 요거를 네, 이대로 일단 놔두죠. 자, 여기 있고 fx-4-4 요거 있죠? 요거는 fx 그래프를 어떻게 하는 거죠?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4만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fx식을 쓰면 자, x-a분의 2x 플러스 b인데 만약에 요걸 찾고 싶으면 얘를 좀 정리를 먼저 해서 쓰자 이거예요. 얘를 정리하면은 x-a분의 자, 바깥에 2가 이렇게 나갈 거고 여기에는 b 플러스 2a
이렇게 만나겠죠. 자, 그럼 fx가 요거라면은 fx-4 빼기 4는 뭐가 돼야 되냐면요. 요 그래프를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점근선만 한번 찾아볼게요. 얘는 점근선이요. 원래는 얘가 점근선이 x는 a잖아요. 근데 얘는 a 플러스 4가 됐을 거예요. x축으로 4만큼 이동하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원래 y 점근선은 2란 말이죠. 근데 그 y는 2가 마이너스 4만큼 작아지니까 y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요게 바로 얘의 점근선이에요. 그렇다면 요 유리함수, 얘도 유리함수라는 걸 알죠? 이 유리함수랑 이 유리함수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엔 점근선끼리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자, 얘도 그럼 점근선을 알 수 있는 식으로 쓰면 x-2분의 여기 앞에 a 나갈 거고 b에 플러스 2a 이렇게 맞추겠죠. 자, 그러면 x 점근선, 여기는 x 점근선이 2죠? 그게 뭐여야 돼요? a 플러스 4, 2는 a 플러스 4. 그래서 여기서 a의 정체가 나오네요. a는 뭐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y 점근선끼리 같다 해도 나오는 결과는 뭐예요? a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자, 나를 보면요. fx는 평행이동해서 요거의 그래프랑 일치한다. 자, 그러면 fx가 요거잖아요. 요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요거랑 일치한다는 건 결국엔 요 분자가 바뀔 수 없는데 분자가 3이어야만 한다 이거죠. 근데 a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알았어요. 그럼 b는 7이 나올 거예요. a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그래서 a랑 b랑 더하라고 그랬죠? 더하면은 5번 나옵니다.